안녕하십니까. 꿈꾸는 할배 민경복입니다. 오늘은 야생화 중에서도 나물로서 이름이 나 있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나물로서 이름이 나 있는 나물공주 셋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유명한 약초 연구가는 병이 있는 곳에 약초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풀과 야생화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약초나 나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나물공주 새 아가씨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6회 얼짱야생화에서 제가 약속을 했지요. 여러분들께서 이 새 얼짱야생화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꽃을 소개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야생화 시간에 제가 발표해 드리고자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500분 이상이 들어오셨는데, 글로 남긴 댓글과 카톡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 6분인데 그중 3분은 물매화를 선택하셨고, 2분은 변산바람꽃, 1분은 얼레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분이 그렇게 답을 해 주셨지만은 500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집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기로는 얼짱야생화는 이번에는 물매화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하기로 했던 그 나물공주 중에 첫째, 그 고들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들빼기라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맛있게 먹는 김치인데 또 나물인데 이런 분이 계실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나물로서 김치로서 아주 유명한 고들빼기지만 꽃의 아름다움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줄 압니다. 보십시오. 이 고들빼기는 이렇게 꽃이 아주 순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들빼기의 꽃말이 순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꽃을 찍다 보니까 꽃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곧 이제 자기의 후손을 거치기 위한 그러한 그 어떤 씨앗의 모양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담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아주 우수 작품으로 선발이 됐던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예쁘지요. 이 고들빼기는 그 항염 그런 약성이 있어가지고 이 장염, 특별히 설사를 했을 때에는 이 고들빼기 뿌리를 잘 닦아서 그냥 씹어 먹든지, 아니면은 즙을 내서 생으로 즙을 마셨을 때에는 신통하게도 그 통증이 없어지고 설사가 아주 멎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들빼기 김치는 워낙이 그 영양가가 높아서 인삼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원추리지요. 여러분, 원추리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아주 멋지게 지금 원추리가 노랑잎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원추리도 나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원추리 나물이요. 약간 좀 그 대파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 보들보들하고 참 맛이 있습니다. 여린순을 따가지고 살짝 데쳐서 저렇게 이제 나물로 묻혀놓으면 엄청 맛있는 그런 건데요. 이 원추리는 이 꽃말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왜 꽃말이 기다리는 마음이 됐을까 보니까요, 이 원추리의 이름이 넘나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망우초라고 합니다. 잊을 망자, 걱정 근심 무자,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잊게 해주는 그러한 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추리 속에는 이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약성이 있어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망우초로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약재로서 아주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원추리에는 망우초에 관련돼 있는 이러한 전설이 있는데, 훌륭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아들이 상심이 되어서 일도 못하고 깊은 시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때에 큰아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버지를 잊고 이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망우초, 근심을 잊게 한다고 하는 이 원추리를 무덤가에 심어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도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잊지 못하겠다 해서 자완이라고 하는 그러한 꽃을 무덤가에 심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잊지 않고 시름시름 계속 이제 병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얘야, 너 너희 형처럼 너도 이제 망우초를 내 무덤가에 심어놓고 나를 잊고 네가 내 일에 종사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꾼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꽃을, 망우초를 갖다 심고 형님처럼 생업에 종사해서 시름을 입고 잘 살게 될 때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게 기다리는 마음, 이제 망우초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을 해소해 준다고 하는 원추리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물침개 나물입니다. 여러분들, 물침개 나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게 물가에 있는 것보다 맞습니다. 물가에 피고 있는 그런 자리 잡은 그러한 꽃입니다. 이 물침개 나물은 요즘에 아주 나물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린 순을 따다가 데쳐서 이제 초고추장이나 이런 거에 무쳐 먹기도 하고 국으로 끓여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물침개 나물은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꽃이 통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약한 바람에도 우수수 이게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꼭 바람에 벚꽃 떨어진 것처럼 우수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지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 아름다움도 보이고 있는데, 이 꽃 모양을 보면 이른 봄에 피는 큰 개불알 불꽃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만 보면 착각하는데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물침개 나물인데, 이 물침개 나물은 물가에 있어서 제가 안양천에 가서 이제 이걸 많이 찍었는데, 그 석양에 비치는 꽃과 그 배경의 색깔의 아름다움에 제가 취해서 물침개 나물 꽃은 참 많이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저 붉게 보이는 것은 석양빛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찍어본 사람 아니면 겪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물침개 나물은 뭐가 또 약성이 있냐면, 물침개 나물은 지혈 또 어혈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피가 뭉쳐서 문제가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줘서 감기 또 걸려서 인후통이 생겼을 때에 이 물침개 나물을 먹게 되면은 아주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물공주 세 공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가 고들빼기, 둘째가 원추리, 셋째가 물침개 나물입니다. 이 나물들은 나물로서도 효과가 있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얼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물공주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꽃과 풀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나물로서, 약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꽃들을 살필 때에는 보다 더 마음에 남고 보다 더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변에 나가셔서 이것이 무슨 꽃인가 이름도 좀 불러주시고 또 이 꽃에 대한 전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꽃의 어떤 약성이나 나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봄날은 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